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직육면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직육면체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직육면체의 겨냥도라는 걸 배울 거고요. 겨냥도와 그리고 전개도라는 걸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건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직육면체인데 이 직육면체 배울 건데요. 직육면체 첫 번째 이제 뭐 배울 거라고? 첫 번째는 겨냥도라는 걸 배울 거예요. 켜처럼 보이네. 자, 지우고 겨냥도라는 걸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뭘 배울 거냐면 두 번째는 이제 전개도. 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일단 겨냥도랑 전개도, 저 도자는 그림 도자예요. 그래서 겨냥도는 뭐냐면 우리가 직육면체를 이렇게 쫙 째려보는 거지. 째려봤을 때 분명히 안 보이는 모서리가 있을 겁니다. 그쵸?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서리들을 내가 좀 보이게끔 자세하게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겨냥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겨냥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겨냥도 많이 봤을 건데 첫 번째 겨냥도는요. 이렇게 생긴 게 겨냥도예요.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짠 짜잔 짠짠 자 이렇게 긋고 이렇게 쫙 그으면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직육면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직육면체인데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모든 모서리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그쵸? 우리 직육면체는 모서리가 몇 개라고 배웠죠? 모서리가? 그렇죠. 그치? 4개 해갖고 몇 개? 12개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모서리는 현재 몇 개입니까? 위에 4개 있고, 그치? 4, 5, 6, 7, 8, 9개네. 그러면 모서리가 몇 개가 안 나왔죠? 3개가 안 나왔죠. 그 3개의 모서리를 우리가 여기다가 점선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점선으로 따다다닥 찍어서 나타내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 겨냥도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착 그어진 거 모서리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있을 텐데 분명히 어디에서? 그치? 이쪽 끝에서 여기서 아래로 딱 내려간 게 있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려주자고요. 무슨 선으로? 점선으로. 알겠죠? 그럼 점선으로 여기서 그리는 거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이 가로선 있죠? 가로선 있죠? 가로선이 현재 총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3개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하나가 없잖아요. 원래 4개씩 있는 거니까. 그 3개. 지금 3개가 나왔으니까 하나는 더 그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진 것도 하나가 비네요. 그것까지 이렇게 따라라라라라라란 이렇게 그어주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이게 바로 겨냥도예요. 이게 바로 겨냥도라고 하는 거예요. 겨냥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겨냥도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좀 더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봤을 때와 이렇게 점선을 찍어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게 좀 더 이제 입체감이 이제 돋보이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겨냥도 그리는 연습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겨냥도. 우리 잘 보세요. 지금 그려놓은 선이 모두 몇 가지 종류예요? 크게 3종류입니다. 3종류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보면 평행한 선, 이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애랑 평행한 선이 총 이렇게 하고 4개가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애도 하나, 둘, 셋, 그리고 저기 안 보이는 뒤에 있는 것까지 해서 4개. 맞아요.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얘도 하나, 둘, 이쪽에 3개, 하나가 없으니까 여기 있네. 그치? 그래갖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알겠습니까? 각각 평행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삐뚤하게 이렇게 막 삐쭉하게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행하게 잘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잊지 마시고 뒤에 이렇게 점선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까지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선생님 잘 그리나요? 그릴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그냥 처음에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이렇게 평행사변형 하나 그리세요. 짠, 이렇게 그리면 평행사변형.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 여기서 아래로, 여기서 아래로,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몇 개? 세 개를 그립니다. 근데 이 세 길이는 어때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세 개. 하나, 둘. 이 길이만큼 여기서도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얘도 평행사변형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 여기 이제 아래로 돼 있는 선이 없으니까 하나가 더 추가시켜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여기 선에 맞춰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어디로? 오른쪽으로 하나 짠 가면 되고 이쪽에서 이쪽 끝으로 하나 이렇게 가면 되죠. 어때요? 입체적으로 보이세요? 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꾸 이거 이거 입체도형 그리는 것도요 여러분들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선생님 저는 잘 못 그리겠어요. 그러면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입체도형을 좀 볼 줄도 알고 그런 눈이 시각이 조금 보는 이렇게 시점이 좀 변화돼요. 잘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계속 뭐 이런 입체도형 계속 볼 건데 그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리미리 입체도형 나오는 거 그려보고 연습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지금 못한다고 자꾸 안 하면 나중 가서도 여전히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려보는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겨냥도는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럼 이제 뭐 알아보면 끝난다고요? 오늘 전개도까지 하면 끝나요. 전개도. 자, 이 전개도는요. 이 전개도는요. 참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서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서 좀 여러 가지 모양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해봅시다. 얘 이름 누구? 겨냥도는 겨냥도인데 얘 이름을 뭐라고 바꾸자? 얘 이거 정육면체야. 겨냥도인데 이거는 정육면체에서 겨냥도라고 해볼게요. 이거 정육면체야. 정육면체. 알겠죠? 정육면체. 지금 여기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육면체 겨냥도 얘를 가지고 내가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전개도를 그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 전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개도는 뭐냐면 이거 접어져 있는 걸 이렇게 착 펼쳤을 때 우리가 이게 박스잖아요. 박스. 이 박스를 다시 이렇게 펼치는 거야.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박스의 모양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게 바로 전개도라고 불리우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개도 그리는 건요. 제일 기본적인 애가 누구냐면요. 제일 기본적인 애는 이렇게 생긴 애가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사실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냥 쫙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는데 좀 더 가야 되겠는데 이거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서 한 이쯤 가볼까? 여기까지 왔어. 쭉. 그 다음에 반 잘라. 그 다음 또 반 잘라. 여기도 또 반 잘라.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위 아래에다가 하나씩 더 붙여요. 또는 이쪽 위 아래에다가 붙여도 괜찮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고요.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사실 면과 면이 연결되는 곳은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는 다 점선인 거예요. 점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칠판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없애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점선 되잖아. 점선. 점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점선. 점선. 이렇게 점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칠판이니까 편하죠? 이렇게. 자, 뭔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점선 처리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점선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접는 곳이죠. 사실 이렇게 접어지는 곳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접어지는 곳은 이렇게 점선 처리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접어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거 접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봐요. 우리 이제 여기다가 좀 색칠놀이 좀 해보자고요. 색칠놀이 좀. 지금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윗면이랑 아랫면이랑 서로 평행한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왼쪽 두 개도 평행하고 앞에 정면이랑 저 뒤에 있는 면도 평행한 거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색칠놀이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밑면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밑면을 주황색으로 결정했을 때 얘랑 평행한 애를 같이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랑 평행한 애는 이 위에니까 위에도 주황색이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누구를 지금 밑면으로 볼 거냐 이건데 여기에서 가장 같이 겹쳐지는 얘랑 접촉해 있는 애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나는 얘를 누구로 이렇게 밑면으로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밑면. 그럼 얘랑 평행한 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얘하고 평행한 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접어 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맨날. 이렇게 직육면체라고 하는 얘 누구는? 이 무슨 도형? 그렇지, 입체도형은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종이 접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가장 이해가 빨라요. 제일 빠른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있잖아, 택배 오면 박스 한번 이렇게 한번 좀 펼쳐보고 다시 좀 접어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제일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랑 사실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얘 뚜껑이 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제 세워지고 얘가 바로 뚜껑이 돼서 위에 탁 덮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뚜껑이 돼요. 그래갖고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시 입체도형으로 접었을 때 어떻게 됩니다? 평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디도 볼까? 또 어디 볼까? 여기도 볼 수 있죠. 왼쪽. 여기에서 왼쪽 면 있죠. 왼쪽 면. 여기서 왼쪽 면. 저기 뒤에 안 보이는 왼쪽 면. 왼쪽 면. 여기 왼쪽 면하고 이쪽에 있는 오른쪽 면. 이 오른쪽 면도 서로 뭐 할 거예요? 평행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이 밑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에 다시 펼치면 촥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밑면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붙어있는 애들이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얘가 밑면이네. 지금 얘를 기준으로 촥 펼쳤을 때 여기가 무슨 색이고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도 파란색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얘하고 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정면 그리고 저 뒤에 면 맞습니까? 얘는 우리가 무슨 색으로 해보지? 얘는 노란색으로 할까?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이게 이제 정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정면 부분, 여기가 이제 뒷부분, 뒤에 있는 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억해야 될 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같은 색끼리는 서로 뭐하다? 그쵸? 같은 색깔끼리는 서로 뭐하다? 그렇지, 평행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색깔끼리는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얘를 접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직접 접어보면 저런 모양이 될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펼쳐져 있는 모양을 보시고도 우리는 이 면과 이 면이 서로 뭐 하겠구나,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다른 색깔끼리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다른 색끼리. 뭔가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다른 색끼리. 아무튼 자, 그래요. 다른 색끼리는 얘는 서로 뭐하다. 다른 색깔끼리는 서로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색깔, 위에 것만 봐봐요. 위에 있는 면이랑 옆에 있는 면 어때요? 서로 다른 색이죠. 근데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90도로 팍 꺾여 있네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렇죠,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죠. 다른 색끼리는 뭐구나, 수직이구나 라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끼리는 서로 뭐다? 수직이다 라는 사실, 수직이에요. 다른 색깔끼리는 수직이고 같은 색깔끼리는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얘를 가지고 얘를 펼쳤죠. 그쵸? 이거 가지고 이렇게 펼쳤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한번 기호를 한번 써보자고요. 기호를. 아까 이쪽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를 A, 여기는 B, 이쪽 꼭지점을 C, 이쪽 꼭지점을 D, 그 다음에 저쪽 뒤에 있는 안 보이는데 여기를 뭐라고? A, B, C, D, 여기는 E, 여기는 누구? 이 꼭지점 F, 여기는 G,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H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남아있는 이 A, B, C, D, E, F, G, H를
이곳에다가도 우리는 표시해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거 펼친 게 얘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밑면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는 게 가장 편하다고요. 선생님이 지금 밑면을 여기 밑면으로 정했죠. 이 밑면이 여기선 여기라 그랬죠. 그럼 여기만 먼저 보자고. 여기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부분이 여기선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죠. 됐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 F가 되겠죠. F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요. G 맞아요. 여기 G. 여기는 여기는 H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되십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파란 색깔 보여요? 파란 색깔 접어서 쭉 올리면 여기 되는 거 보여요? 그 여기가 누구 될 거였어요? 여기가 그렇지. E랑 A랑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거 다시 눕히면 A가 저쪽, B는 이쪽.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여기는 A구나. 여기는 누구구나? 그치, 여기는 B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파란색도 팍 다시 눕혔어. 그럼 C가 이쪽으로 오고 D는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D, C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D. 여기는 누구? C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뚜껑을 펼쳐서 눕힌 거잖아. 맞아요. 뚜껑을 펼쳐서 눕힌 거잖아. 그럼 A가 여기 있는데 A가 촥이니까 이쪽 끝에 A가 이쪽으로 B는 이쪽으로 오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여기가 이제 A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는 그렇죠. B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 있는 노란색 볼까요? 노란색은 여기 있는 애를 앞으로 촥 맞아요. 앞으로 촥 펼치면 되니까 B가 앞으로 C가 이쪽으로 맞아요. 여기가 누구? 여기가 B. 여기는 누구? C 이렇게 되는구나.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봐야죠. 이거 뒷면이잖아. 뒷면. 뒤에 있는 면을 절로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이렇게 펴 핀 거잖아요. 뒤로 촥 펼치면 A가 절로 촥 펴지겠고 D도 촥 펴지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누가 되고 A가 되고 이쪽은 누가? D가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볼 줄 알아야 되고요. 다시 그 다음에 또 뭐 더해야 되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여기에다가 이거 좀 써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접었을 때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냐면 보면 다시 접어 올렸어. 접어 올리면 당연히 얘네 둘이 만나는 건 당연한가요? 이 둘 만나는 건? 그러니까 세우면 A가 여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만나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얘를 기준으로 이쪽 세우고 이쪽도 세웠으니까 여기 있는 B는 서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또 어디도? 그렇지. 이쪽에 있는 얘네들도 서로 만날 수밖에 없겠고 여기 있는 D도 서로 어떻게 된다고? 세웠을 때 만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이쪽 끝에 있는 A랑 이쪽 끝에 있는 A랑 촥 했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볼 수 있으면요, 나중에 이 전개도는요, 나중에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이 전개도 가지고 노는 곳이 있어요. 겨냥도는 사실 보는데 이걸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겨냥도를 그리는 거고요. 훨씬 더 중요도가 높은 건 사실 전개도입니다. 그러니까 겨냥도는 우리가 보고 이걸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볼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 전개도는 좀 활용도가 높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할 때 쓰이냐면요, 이 전개도는 입체도형의 뭘 구할 때 쓰냐면 건널비를 구할 때 많이 씁니다.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무조건 전개도 가지고 푼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거 정육면체 보이죠?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공기와 접촉하고 있는, 얘가 이제 공중에 둥둥둥둥 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가 공기와 닿는 면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럼 몇 개의 면이 존재하죠? 그렇죠. 6개의 면이 존재하죠. 근데 그 6개의 면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한 걸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부른다? 건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가 도대체 어디랑 닿는 거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전개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한 게 바로 건널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혹시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만 가지고 뭐 전개하고 하지만 사실 나중 가면은 더 대단한 것도 하겠죠. 그렇죠? 더 대단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 도형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이 도형의 이름이 뭘까요? 이 도형의 이름은요, 우리가 원기둥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기둥에서 마찬가지 이 원기둥도요, 뭐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전개도라는 게 존재해요. 얘를 우리가 한번 펼쳐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뚜껑 따고 아래 뚜껑 따고 그 다음 어떻게?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가운데 칼로 쫙 자른 다음에 촥 펼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종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이렇게 말 수 있죠. 맞습니까? 동그랗게 말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요? 그렇죠? 원 모양이죠. 원 모양으로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 칼로 착 잘라서 얘를 촥 펼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 전개도를 그려봐. 이거 뭐 그려줘? 이거 전개도 그려줘. 전개도 그려줘.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요? 그쵸? 지금 보니까 옆면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탁 나왔어요. 그쵸?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고, 원, 아래도 원, 위에도 원. 그러니까 여기다 원 하나 딱, 여기도 원 하나 딱.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얘 건널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서 원의 넓이랑 여기도 원의 넓이랑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랑 싹 다 더한 게 바로 이 원기둥이라고 하는 도형의 건널비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펼쳤을 때 얘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아, 얘네들이 접었을 땐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펼쳤을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 꼭지점은 누구랑 만나겠구나,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이제 5단원은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도형은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한번 접어서 놓고 보고 펼쳐도 보고 접어도 보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원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뭐 평균 그리고 어떤 가능성, 뭐 우리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뭐 확률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확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